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의 각종 군사, 무기, 국방, 안보 소식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달달한 이야기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중동의 무슬림 문화권에서 그것도 국왕의 딸인 공주가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화제입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밀덕으로 유명한 요르단 국왕인 압둘라 2세의 셋째 자녀인 살마 공주가 현지 시각 19일 알 후세인 궁전에서 아버지로부터 조종사 기장을 수여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의 4자녀 중 셋째인 살마 빈트 압둘라 공주는 2000년생으로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군대와 무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버지인 압둘라 2세 국왕과 오빠인 알 후세인 왕세자의 영향을 받아 영국의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의 단기 과정인 커미셔닝 코스를 수료한 그녀는 곧바로 요르단 공군의 조종사 과정에 지원해서 고정익 항공기 조종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전투 조종사가 됐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버지인 압둘라 2세 국왕이 직접 조종사 기장을 수여했습니다. 현재 요르단 공군은 F-16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살마 공주가 정말 F-16을 타고 전투 조종사로 군에 복무할 수 있을지 많은 호사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아가씨가 공주예요. 살마 공주. 이분이 요르단 국왕이에요. 자기 딸에게 조종사 기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 요르단 국왕은 밀리터리 매니아입니다. 그런데 요르단이 이 중동 국가이지만 자원이 그다지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서 부유한 나라는 아니에요. 아주 부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밀리터리 매니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무기를 많이 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밀리터리 매니아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밀덕들 중에서. 그래서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지금 이제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4자녀를 그 공주들, 왕자들을 이렇게 있는데 본인도 영국의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아들 둘은 다 샌드허스트 사관학교를 보냈고 딸 중에서 이 지금 이 공주 살마 공주를 사관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살마 공주는 사관학교를 이제 수료하고 1년짜리를 수료하고 단기 과정이죠. 그걸 수료하고 지금 요르단으로 와서 전투조종사 교육을 받고는 이제 전투조종사가 됐는데 요르단 공군은 F-16AB형 초기형이죠. 그 F-16AB형 전투기 59대가 있는 공군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C-130 수송기 같은 이런 이제 수송기가 있는데 그 수송기 조종을 할지 아니면은 F-16 전투기 조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전투기 조종을 한다면 정말 쇼킹한 일이죠. 왜냐? 저도 F-16 전투기를 타봤는데 야 이건 그 중력의 그 G포스라고 하는데 내리 꽂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그 중력의 5배, 6배 이런 식으로 내리꽂는데 정말 이 압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여성의 몸으로 견딜 수가 있을지 만약에 견딘다면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은 뭐 중력의 6배 정도의 압박이 올 때 한 20초 정도는 견뎠는데 더 가면 기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힘든 일인데 과연 이 공주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그 공주 그리고 이 왕의 이런 군을 향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또 왕립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찰스 왕세자의 동생이죠. 앤드류 왕자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과거 포클랜드 전쟁 때 시킹 헬기 조종사로 참전했어요. 그리고 찰스 왕세자의 아들들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윌리엄 왕자 그리고 해리 왕자가 있는데 윌리엄 왕자가 이제 첫째죠. 지금 이제 왕위 계승 서열 찰스 왕세자의 다음 서열 아닙니까? 그 윌리엄 왕자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참전했고 그 아프간 전쟁에서 그 수색 군한 조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나 왕실에서 빠질 거야 하고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해리 왕자도 아파치 조종사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아프간전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 빨리 야 들어와라 하는데 뭐 그들은 끝까지 난 전장터에 있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탈레반들이 너를 갖다가 표적으로 삼을 거 아니냐. 인질이라도 되면 우리 영국은 완전 항복해야 되는 장면이니까 제발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막 그랬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도 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이 왕족으로서 왕립 군대를 자신이 앞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되냐 하는 그런 어떤 그 분투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 국방의 의무 이런 것들은 정말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는 국방의 의무가 여성에게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립 군대의 일원으로서 공주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전역을 했는데 SK그룹의 따님이죠. 최민정 중위로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군대를 가서 장교로 임관을 했고 청해부대 다녀오고 충무공 이순신함 타고 청해부대 다녀오고 했었죠. 그런 최민정, 뭐 그 어떤 그 정치인은 아니지만 재벌가의 거의 뭐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재벌가의 자녀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이지스 무인 수상 전투정을 개발했으며 이 무기가 조만간 실전에 배치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근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아프리카 항공우주방위 전시회에서 JARI-USB로 명명된 최신의 무인 수상 전투정의 개념 모델을 전시해서 큰 관심을 받았다고 환구망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이지스 무인 수상 전투정이라고 별명을 붙인 JARI-USB는 중국 선박 중공업 집단 소속의 716 연구소와 702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무인 수상정으로 지난해 8월 해상 실험을 마치고 현재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무기입니다. 이 무인 수상정은 길이 15m, 폭 4.8m의 20톤급의 작은 크기지만 500캐리, 즉 무려 926km에 달하는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으며 스텔스 선체, 위상 배열 레이더, 미사일까지 갖춘 강력한 무기라고 중선 중공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 무장은 30mm 원격 제어식 기관포가 탑재되며 사연장 미사일 수직 발사관 2기가 양현에 나란히 설치되어 함대공, 함대함, 대잠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사면 고정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어서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도 갖췄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입니다. 중국은 이 무인 전투정이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에 대량 탑재되어 운용될 것이며 대량 배치되면 적의 함정에 대해 늑대대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진수시킨 075형 상륙함과 현재 건조 중인 057 호위함에 이 전투정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년 내에 서해에서 이 무인 전투정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야, 참 이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이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판때기들이 보이죠? 이게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겁니다. 이지스처럼. 그리고 여기 이제 30mm 무인 기관포를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현에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어서 아마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 미사일 사실은 뭐 덩치는 작지만 헬파이어 미사일 정도, 길이 한 1.3m 정도 되는 헬파이어 미사일 정도는 얼마든지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헬파이어 미사일, 전차를 격파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번 맞으면 소형 고속정이나 군함들에게는 거의 치명적이죠. 그런 것들, 함대함 능력이고 또 뭐 미스트랄 같은 우리의 신궁 이런 것들 단거리 함대공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 충분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주장으로는 무려 1000km 가까이 되는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하나 띄우면 서해 전역, 동해 전역이 그냥 작전 반경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늑대대 전술 대량으로 그냥 보내가지고 러쉬를 시켜가지고 적의 함대를 무너뜨리겠다 하는 그런 전술 아니겠습니까? 적의 함대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 스텔스이기 때문에 일일이 함대함 미사일을 쏴서 격파하지 못할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기관포 사격거리에 들어오면 여기서 미사일을 쏴버리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실현된다면 미국의 함대가 대단히 위험해질 것이고, 미국의 함대 이전에 우리의 함대도 대단히 위험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무인 전투정을 억제하는, 또 똑같이 무인 전투정으로 싸우게 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전술로 이것을 격파하는 그런 무기체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필리핀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자주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육군이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155mm 자주곡사포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이 물량이 조만간 인수되어 야전 부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필리핀 육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최근 제2방공포병포대와 제2야전포병포대의 부대 창설식을 가진 바 있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이 부대들에 배치할 무기들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두 개 포대분이 전력화될 예정인 자주포는 이스라엘의 엘타사의 차륜형 자주포 아트모스 2000인데요. 이 자주포는 차륜형으로 매우 저렴하지만 52 구경장 주포를 채택해서 최대 41km의 사정거리와 분당 5발이라는 우수한 화력을 보유한 자주포입니다. 방공포병용으로 배치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미국의 잉여 스팅어 미사일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8년부터 미국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잉여 물자를 구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미 육군의 잉여 스팅어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육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구형 견인포와 대공기관총을 순차적으로 대체할 예정인데요.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리핀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자, 우리 K9 자주포를 도입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K9 자주포는 비싸죠. 40억 원 이상의 병이니까. 아마 이 아트모스는 지금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10억 원 미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차량을 어떤 차량으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어요. 포보다는 차량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이 지금 두 개 포대분을 도입했다고 하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한 개 포대가 6문이니까 뭐 한 10문에서 한 12문 정도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포병 부대를 만든다라는 것인데 필리핀 육군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그 M101 그리고 M114 이런 아주 구형 견인포만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육군으로부터 구룡 130mm 구룡 다련장 로켓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화력이니까 기분 좋죠. 그러면서 이제 이 추가로 자주포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엘타에서 이런 저렴한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저렴하지만 이 구경장이 52 구경장이나 되니까 우리 K9 자주포의 포길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정거리가 무려 41km나 나오고 우리 K9 자주포가 분당 6발을 쏠 수 있는데 여기는 분당 5발을 쏠 수 있으니까 거의 능력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능력을 보이는 자주포인데 아주 저렴하게 도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은 스팅어, 미국의 잉여물자 스팅어를 그냥 거의 공짜로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브라모스도 지금 인도로부터 도입하고 해가지고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리핀이 중국에게 정말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상대가 중국이니까요. 자, 오늘 세 가지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